대법원 2011도 15,653 판결은 이미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더라도 그 후 제기된 위증 사건에서 그 확정 판결의 사실 인정을 기계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위증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한 판례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에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나는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나와 공범들은 피해자의 사망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데서 출발한다. 검사는 이 증언이 확정 판결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허위 진술이라고 보아 피고인을 위증죄로 기소했다. 1심과 원심은 위증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상고했다. 이 사건의 핵심적인 법적 쟁점은 첫째, 형사재판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 판결이 가지는 증명력의 범위였다. 대법원은 다른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원칙적으로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증거는 아니며 당해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과 비교할 때 그 확정 판결의 사실 인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이를 배척할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즉 확정 판결의 사실 인정도 자유심증의 대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둘째 쟁점은 이 사건 위증의 전제가 된 기존 유죄 판결의 결정적 증거인 자백 진술의 신빙성이었다. 문제의 유죄 판결은 피고인과 공범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자백, 그리고 공범의 항소심 증언이 핵심 증거였다. 그런데 원심은 이 자백들이 범행 동기, 범행 장소로 이동하게 된 경위, 이동 경로와 방식, 폭행 당시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폭행 시각과 사망 추정, 시각의 불일치, 자백을 했다가 번복하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 합리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 자백의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증언이 확정 판결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문제되는 증언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기존 유죄 판결의 핵심 근거 자체가 된 자백의 신빙성이 흔들리고 있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임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부족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설령 피고인의 증언이 의심스럽게 보이더라도 형사재판의 원칙상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결국 원심이 확정 판결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 인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백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위증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거기에는